비대위원장설도 많은 사람 중에 이준석의 입에서 나온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요. 취임 이후에 한 장관의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가 처음으로 공개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봉사 활동에 국무위원 아내로서 진은정 변호사가 봉사 활동을 한 건데 이게 아마 한 장관 취임 이후에 첫 공개 활동이에요. 물론 이제 국무위원 배우자들과 함께 봉사 활동을 한 건데 기사는 한 장관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의 공개 활동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정치인 아내로서의 어떤 공개 활동을 시작한 거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박수민 변호사님, 네. 지금 한 장관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 본 거죠? 공개적으로는? 일단 한동훈 장관은 검사 출신이고 진은정 변호사도 법 쪽에 있다 보니까 법 쪽에서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회자되긴 했습니다. 예. 풍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진은정 변호사는 정확히는 우리나라 변호사가 아니라 외국 변호사입니다. 뉴욕주 변호사고 주로 환경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1975년생입니다. 한동훈 장관과는 2살 차이가 나고 그렇군요. 스라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죠. 특히 딸이 MIT에 재학 중이고 논란도 불거졌긴 했었습니다만 이 진은정 변호사가 이 봉사활동하는 모습이 상당히 크게 포착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에 따르면 국무위원 가족이 통상적으로 해온 봉사활동이다. 이 적십자 활동은 특히 국무위원 가족이나 외교 사절 가족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왔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크게 오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그 배우자가 상당히 주목받는 일이 흔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제 와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해오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각된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은 단순히 총선에 출마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언론계의 평가가 이미 선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역할을 맡거나 한동훈 장관을 더 크게 표현하자면 차기 대선 후보로 보니까 진은정 변호사의 공개 활동 이 시점부터는 크게 언론에서 부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통상 이 총선이 다가올 시즌 되면 총선에 출마하려고 몸을 풀고 있는 후보들의 배우자, 특히 이제 아내인 경우에는 자주자주 하는 봉사활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김장 봉사활동, 출마하는 지역에서 이제 김장 봉사활동, 그리고 좀 더 이제 추워지면 이제 뭐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랑의 선물도 지금 그 일환이거든요. 연말이 가까우면서 그래서 뭔가 한 장관이 이제 이번 총선을 딱 설정해 두고 몸을 푸는 거 아니냐. 김관선 변호사님도 예전에 출마하셨을 때 몇 번 출마하셨잖아요. 고향에서. 그런데요. 아내분께서 혹시 이제 이런 봉사활동 하셨죠? 뭐 김장 봉사활동이나 뭐 봉사활동 있잖아요. 뭐 이 선거가 어떤 선거든지 뭐 시의원, 뭐 도의원이랄지 아니면 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은 그 부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모든 행사장에 본인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항상 어떤 행사가 있으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그러면 본인이 못 오면 부인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상당히 선거에서는 뭐 부인이 얼마 정도 활동을 하느냐, 또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 또 사람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선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역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유 아내분 뭐 봤는데 사모님이 털털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아유 우리 후보님보다 나아 이러면 선거에 이제 완전히 좋은 신호. 근데 아유 뭐 아내가 코빼기도 안 베치고 말이야 이런 소문 나면 또 안 좋잖아요. 선거도 안 나가봤는데 어떻게 잘 알아요? 아니,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목에 힘들어갔다. 목이 힘들어갔다 이런 말하고. 그러면 이제 맞아. 선거는 망치기가 십상이죠. 예. 그래서 사실 김한길 전 의원 부인 누구죠? 그 탤런트 최명길 씨. 뭐 목욕탕 가서 떼노미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일화죠. 뭐 신은경 씨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소탈하고 수수하면서도 이제 국민들과 어떤 잘 소통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자리가
뭐 국무위원들 부인들 다 나온 자리고 네. 공공기관장 부인들 또 대사관 관련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보면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할지 또 언론에 보도를 할지 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출마는 임박했다. 출마 임박했다.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단순히 총선에만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지휘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또 민주당과 굉장히 또 대척점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행동을 해도 아마 계속적으로 언론에는 대수특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정치 나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정치를 안 나간다 모르겠지만 나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렇게 예측하실 때 한 장관이 이번 총선에 나올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나온다면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 그냥 지역구 의원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국구 비례, 옛날에 뭐 전국구 의원이라고 했는데 비례를 하면서 뭐 여러 선대위원장 등의 직위를 맡을 것인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바로 얘기했는데 기록에 다 남는데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보로 봐서는 예. 나온다고 보는 그 관측이 더 무게감이 실리겠죠. 출마는 좀 기정사실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이랄지 네.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은 아마 마음에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소스를 가지고 정보를 갖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 얘기는 바로 지금 이뇨한 위원장, 혁신위원장을 내세워가지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금 여당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윤핵관들도 이제 모두 나가시게 하고 용핵관으로 채우겠다는 건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뜻, 이제는 검사 출신의 집권당 사실상 대표가 나오는 거죠. 그 새 판을 짜는 건데 근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저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해서 일전에 한번 에두본론을 띄워놨던 종로 같은 데는 나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면은 본인 선거하는데 허덕거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당선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출마를 시킬 텐데 우리 후보를 지금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유가 가 있죠.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데 대척점을 이렇게 서로 가게 세우면은 본인 선거 이기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 출마하고 더 큰 뭐 이렇게 예. 쓰임새로 본다고 한다면은 뭐 비례대표를 주고 선대위원장을 비례로. 맡길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근데 저는 아무래도 민주당이다 보니까 제가 비판적인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까지 확정력이 있느냐. 물론 지금 보수 진영과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기가 많은 건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을 담아낼 정도의 지금까지 언행을 보였는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던 아니면 다음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님한테 미안합니다만 다음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짤지에 따라서 쓰임새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좀 더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